안녕하세요. 불났을 때 다쳤을 때 이동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오늘은 보험금 삭감의 진실 세 번째 시간입니다.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 과연 피해를 100% 배상하는지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중요한 정보들 지금부터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현장도 보면은 어디서 발화가 됐는지 일반인이 보기에도 딱 보실 겁니다. 당연히 이 현장에서 발화가 됐고 전체적으로 피해가 있는 게 보이죠. 근데 이 피해들도 사실은 불이 옮겨 붙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연기 혹은 열기에 의한 피해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 모든 베란다의 창문을 닫아놨다라고 가정하더라도 작은 분진들은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 피해로 잡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현장 안에 들어가 봐야 알겠죠. 그래서 여기가 만약에 우리 집인 경우 다른 피해 세대들한테 다 물어줘야 되는데 만약에 이 피해 세대들의 손해배상액이 1억이라고만 가정해도 1억, 2억, 3억, 4억, 5억, 6억이나 됩니다. 2억이라고 따지면 12억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만약에 작은 원인으로 인해서 화재가 났다고 하면은 너무 과중하다. 그 손해배상 책임이 너무 과중하다는 의미에서 실효책임법이라는 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실효책임법의 배경은 1961년에 제정이 됐고 당시에는 목조주택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아까처럼 민법을 그냥 적용하게 될 경우 내가 작은 과실에도 많은 손해배상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걸 좀 경감해야 된다 라는 의미의 특별법이 생겼습니다. 흔히 실효책임법이라고 줄여서 많이 부르는 법입니다. 그래서 피해자 입장에서는 안 좋을 수도 있고 가해자 입장에서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입장인지에 따라 조금 다른 경우가 있을 겁니다. 특히나 이 발화지의 위층에 사시는 분들은 얼마나 안타까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1억을 소개를 받는데 뭐 보험금 삭감이 된다고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경감이라는 게 있대, 경감률 적용이라는 게 있대. 이렇게 들으시고 1억의 손해이 나왔는데 5천밖에 안 준대. 이런 경우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배경은 아까 설명드렸고 법 조항을 보면은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 의무자는 법원의 손해배상액의 감경을 요청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대한 과실이란 뭐냐?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뭐 법규를 위반한 경우, 위험한 장소의 화기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경우 등입니다. 그래서 판단 기준은 되게 다양해요. 원인이 있을 수도 있고 과실의 정도가 있을 수도 있고 규모나 경제적 상황을 보고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법원에서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들을 예시로 해서 보험사에서는 1억이 나와도 말 그대로 5천밖에 안 줍니다. 근데 이 1억이라는 손액도 굉장히 적어진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앞에 설명드렸던 감가라든지 비례보상이라든지로 이미 적어져서 손해액 확정이 됐는데 거기에서 손해배상의 경감이라는 게 있어. 반밖에 못 주겠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피해자분들 입장에서는 내가 내 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는 이상 조금 불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판례들이 있는지 판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실제 판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2024 가단 510-2045 판결이고요. 2024년 11월 8일에 선고됐습니다.
A 주식회사가 C한테 소송을 걸었습니다. 이런 경우 보통 보험회사인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A 주식회사. 그래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공장에 전선에서 화재가 일어났고 옆에 섬유가 연소되면서 옆에 공장에까지 옮겨 붙었네요. 그래서 원고는 피해 공장, 옮겨 붙은 공장의 보험사이네요. 그래서 옆에 옮겨 붙은 공장의 보험사가 자기 고객에게 일단은 이만큼을 지급을 해 1억 3,100만 원을 지급했고 바라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손해배상 청구를 했다는 거는 대부분 바라지에는 보험 가입이 안 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나는 내 보험을 가입을 해서 이제 내가 일단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은 거고 옮겨 붙은 공장은, 그리고 보험사가 바라지한테 손해배상 청구를 한 경우여서 이렇게 보험을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런 경우 방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버는 회사라고 하더라도 1억 3,100만 원을 갑자기 현금으로 지급하기에는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만큼을 내놓으라고 소송을 한 겁니다. 그래서 쭉 내려가 보면은 원인이 발생하지 않았고 피해 공장이 매우 가깝게 위치했고 바라지도 상당한 피해를 입었답니다. 그리고 발화의 규모, 대상 정도, 피해 확대 원인 등을 들어서 50%를 제한한다. 그래서 1억 3,100만 원 정도 보험사가 지급을 했고 그것을 이제 바라지에 달라고 했는데 반만 줘도 된다 라고 판결이 난 경우입니다. 두 번째 사례 한번 보겠습니다. 춘천지방법원 2017 가단 30084 2017년 11월 29일에 선고된 사건입니다. A가 KB손해보험에 소송을 걸었네요. 원고는 피고의 옆 건물 2층에 있었네요. 그러니까 바라지의 옆 건물에서 영업을 하고 있었고 불이 붙어서 확대돼서 원고 쪽의 점포에까지 옮겨 붙었습니다. 그래서 보험사는 바라지인 고깃집의 보험사인 거고 그 옆 건물에서 운영을 하고 있던 A씨가 소송을 건 겁니다. 그래서 손해액이 이만큼 됐고 감경할 사유가 없다 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대부분 이런 경우입니다. 보험사가 나머지 이제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는데 손해배상금은 이만큼 나왔지만 50% 정도 경감을 많이 한다. 그래서 1억이 나왔지만 5천만 원만 줄게.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다 오케이를 한 거예요. 나머지 피해자들은 다 오케이를 하고 손해액을 받았지만 또 보험사는 그런 주장을 한 거죠. 나머지 다 반에 끝났다. 그러니까 너도 끝났기 때문에 너도 그렇게 해야 된다 라고 재판에서까지 주장을 했네요. 하지만 재판부에서는 감경할 사유가 없다 라고 판결이 났습니다. 모든 피해자의 일괄적으로 정할 것이 아니고 피고는 5명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으며 영세하고 문을 닫게 되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보험사가 아니라 보험사가 담당했던 그 고깃집을 말하는 거죠. 네. 그래서 조금
손해배상의 그 감경 사유에 대해서 말했지만 이제 감경할 필요가 없다라고 판결이 난 겁니다. 화재는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불행한 사고입니다. 하지만 그 불행이 더 큰 불행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오늘 소개해드린 정보가 여러분께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혼났을 때, 다쳤을 때 고민하지 마세요.